또래들이나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미래에 대한 모습들이 자꾸 오버랩이 되어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 특히 그러니까 사실 남자 아들이지만 아빠랑 대화하는 게 제일 힘들고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 아빠들은 이제 프라이드가 세지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이랑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이병헌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아빠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왠지 내가 내 아이가 생기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게 생기니까 약간 씁쓸한 게 그 가장의 무게인 거지. 그치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일을 구해보지만 하지만 이제 또 가부장적인 그런 마인드로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없어 이런 내 전문성에 대한 고집센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다가가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거가 너무 잘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노동과 가정을 하나로 이렇게 엮어주는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2025년 최대 화제 영화가 될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를 보고 리뷰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셨으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예고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영화는 40, 50대 가장이 회사에서 잘리면서 그 자리를 노리는 혹은 그 자리에 지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죽여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원작 소설은 The X, 도끼라는 소설이 있고 그래서 첫 장면에서부터 나옵니다. 미국은 회사에서 사람을 자를 때 도끼로 날린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나라는 모가지를 날린다, 대가리를 날린다는 표현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이거는 실직에 대한 영화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영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박찬욱 감독이 2017년부터 이 작품을 영화로 원했고 원래 제목도 모가지, 도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 그랬는데 이게 너무 좀 노골적이고 잔인하니까 아휴 그래 현대인들이 특히 40, 50대가 제일 많이 하는 어쩔 수 없지를 가지고 제목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도 뭐 이병헌, 손예진, 뭐 이성민, 차승원 등등등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찬반이 되게 그러니까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고 영화에 있는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냥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을 말을 한다면 어떻게 봤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 어. 뭔가 그 안에 담긴 의미도 계속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감독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도 뭔가 곱씹으면서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나 보다. 이런 게 되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관점들이 많아가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비슷했어요. 박찬욱이 만든 영화 중에 제일 웃기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맞아. 박찬욱이 만든 이야기들 중에 사실 직관적으로 제일 잘 와닿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항상 뭐랄까 뭐 헤어질 결심부터 해서 아가씨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올드보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계속 해석 영상 찾아보게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딱 와닿아서 맞아.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았다라는 맞아. 겁니다. 그런 영화들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소재들로 하니까 맞아. 좀 더 와닿은 게 컸던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영화에서는 이동진 평론가도 말했지만 일단 고용 영화, 노동 영화이고요. 일반적인 드라마가 해고자와 고용주 사이의 얘기를 다룬다면 이 영화는 해고자와 해고자 사이에 자리를 두고 경쟁하면서 나타나는 살인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병헌이 이제 해고당하는 사람은 유만수라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의 와이프 이미리가 손예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둘이 있는 설정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남모르는 가족인 이제 강아지 두 마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의 대상은 이제 이성민이 역할을 한 구범모 그리고 고시조 차성원이 한 고시조 그리고 박희순이 역할한 최선출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병헌이 살해하는 사람들
대한 이 세 명의 관점이 다 달라. 상태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게 진짜 제일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로의 죽은 이성민 구본모의 역할은 비슷한 처지 해고를 당해서 잘려서 이제 다른 회사를 찾으려고 하지만 절망 속에 가득하고 그리고 다른 직업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와이프인 염혜란 배우가 하는 이제 이하라라는 역할에서 계속 손예진과 자신의 관계가 동일시되어 보이면서 투영을 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가장 웃긴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그 살해 장면에서도 결국은 이 살해에 대한 포커싱이 뭐랄까 불륜을 좀 더 집중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유만수도 그렇게 손예진에게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유연석이 하는 오진호한테 치과의사한테도 계속 투영하면서 그치. 유사하게 공감하면서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겼다라는 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가 없다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막 25년 우리가 했는데 그 대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이 하고. 유만수와 이미리가 싸울 때도 똑같이 하잖아.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데 그 장면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약간 그 종이로 직접 쓰는 거나 지원할 때. 그러니까 진짜 종이를 사랑한 재즈맨 그러니까 느낌이 그 자부심이 너무 느껴지는 맞아. 것 같아. 그 프로페셔널함이 벌프맨에 대한 거. 맞아. 그런 거에 웃겼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인 그 차승원 그 고시조 역할은 다른 일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구두를 파는 근데 어떻게 보면 자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사람 그 사람도 자부심이 대단하긴 했었어. 그 하지만 종이를 이제 현실에 타협해서 우리 딸을 키워야 되니까 이제 구두 맞아요. 하는 걸 하는 거였지. 그 딸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왜냐면 그 이병헌 손예진의 딸은 약간 자폐성이지만 그 천재성을 보이는 근데 딸과 친해지고 싶지만 친해질 수 없는 그 이병헌의 상황과 대조되면서 차승원은 오히려 좀 딸과 좀 더 가까운 걸 보면서 작은 질투도 좀 느꼈지만 살인에 대해서도 점점 그냥 살해하는 이유 그거에 대한 부분도 있긴 했다. 마지막에 이제 박희순 최선추를 죽일 때는 이미 그 자기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그 살인에 대해서 다 계획적으로 너무 잘 접근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도덕적 규범 중에 하나인 술도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살해를 할 때 일부러 고기 같은 걸 먹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까지도 그 돼지를 그렇구나. 그거까지도 좀 담으면서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하나하나씩 제거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살인을 더 잘하게 되는 전문적으로. 근데 이 영화가 가장 씁쓸하면서도 좀 아픈 부분은 그러니까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좋은 부분이면서 그 지금 우리가 죽이는 사람에 대한 그 근로자에 대한 모습을 계속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대비시키고 투영하지만 우리 아버지 또래들이나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미래에 대한 모습들이 자꾸 오버랩이 되어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 특히 그러니까 사실 남자 아들이지만 아빠랑 대화하는 게 제일 힘들고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 아빠들은 이제 프라이드가 세지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이랑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이병헌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아빠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왠지 내가 내 아이가 생기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게 생기니까 약간 씁쓸한 게 그게 가장의 무게인 거지. 그치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일을 구해보지만 하지만 이제 또 가부장적인 그런 마인드로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이런 내 전문성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다가가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거가 너무 잘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노동과 가정을 하나로 이렇게 엮어주는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디지털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에가 약간 조금 그 재지라는 종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진짜 많이 안 쓰게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 세대가 마지막일 거야. 아마 아날로그로 쓰는 거에 요즘 애들은 제가 수업을 가도 맨날 태블릿으로 하고 그렇지. 우리야 마지막에 뽑아서 이제 이렇게 했던 마지막 세대 같은데 그게 참 아날로그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면서 동시에 아날로그가 왜 없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되게 공평하게 보여줬다. 그게 맨 나무에 마지막에 대해 나무에 대해서 특히 제지 산업을 그 나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줄 때는 약간 잔인했어. 나는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 맞아. 음악도 그렇게 깔고. 그래서 그게 좀 대비되는 부분이 그 누구지? 이성민 배우가 사실은 LP만 듣는 그런 삶을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딸이 악보를 그리는 것도 그냥 우리가 봤던 고전의 종이 악보가 아니라 자기가 그린 하나의 그런 픽토그램 같은 악보를 가지고서 연주했을 때 진짜 대박의 연주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아날로그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픔을 보여주면서 과연 아날로그가 좋기만 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꼬집어서 정말 박찬욱스러운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되게 아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크게 보면 첫 번째가 과연 이게 영화에서 중산층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인가? 그러니까 약간 종이 사업의 공장의 팀장급이면은 와이프는 테니스를 칠 수 있고 강아지를 2마리 큰 걸 키우며 아이가 첼로를 배우는데 자가의 경기도에 집을 가질 수가 있는가? 난 사실 그게 조금 가장 큰 허들이지 않을까 싶어. 난 사실 처음에 봤을 때부터 이거는 한국의 전형적인 중산층이 아니라 이건 그냥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 맞아. 그러니까 전 세계를 타겟으로 영화를 찍은 것 같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허용, 그래. 심적 허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도 과연 만수가 고작 1년 실직했다고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게 맞냐. 근데 그것도 이해는 가지만 난 이것도 영화적 허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 그게 없으면 영화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그리고 영화가 생각보다 길어요. 우리가 체감상은 짧은데 영화가 한 2시간 18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하는 감정을 넣으면 이 영화를 전부 다 팔로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좀 하나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게 그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써요. 붉은색과 푸른 그 초록색. 그리고 손예진 배우까지 해서 그 파란색과 보라색 부분으로 나타난 손예진까지 분명히 뭔가 의도를 갖고 그 색을 넣은 것 같은데 그거가 참 궁금하다. 왜냐면은 총 쏠 때도 빨간색이 한번 나왔다가 초록색이 나왔다가 총이 나오고 맞아. 그리고 위스키 먹을 때도 굳이 초록색 그걸 하고 그리고 차승원이 죽는 바다도 빨간색 길에서 초록색 느낌의 맞아. 바다가 나오게 맞아. 그러니까 굳이 초록색 빨간색을 계속 쓰는데 맞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저희가 리뷰를 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다루는 부분은 딱히 없어서 좀 누군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 해고자와 해고사들끼리의 다툼 그리고 그 안에서 노동에 대한 부분 가정의 관계 그리고 결국은 디지털로 대체될 것도 알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 그 직업을 받아들이고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박찬욱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박찬욱식으로는 말고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아. 블랙 코미디지만 박찬욱식으로 너무 잘 꼬집은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올해 본 영화 중에 대한민국 영화 중에 최고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해외 영화까지 합쳐도 나는 거의 가장 인상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맞아. 최고의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 좀 뭐랄까 든든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생충이랑 대비해서도 볼만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적 세계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타겟으로 나온 영화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기 때문에 꼭 보라고 강추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들의 연기는 굳이 말을 안 합니다. 왜냐 너무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상도 같이 받아서 또 다른 국위 선양의 모습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